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느낌.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갔다는 허탈함. 분명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행복하냐고 물으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이 기분. 이게 바로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최근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놀랍게도 30개국 중 꼴찌 수준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48%만이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특히 50대에서 70대 중장년층의 행복도는 더 심각합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퇴직도 했는데 오히려 더 공허하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나는 행복한가 하고 돌아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지,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시간이 정말 많아지셨죠? 그런데 그 시간에 뭘 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설거지하고 집 정리하고 나면 오전 10시. 그 다음엔요? 친구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매일 전화하는 것도 미안해서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의 현실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62세 김영숙 씨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 시간은 많은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자녀들 SNS 보면서 손주 사진에 댓글 달고 연락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바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간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바쁘게 살았던 분들이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공허해진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달려왔지. 정작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제 시간은 생겼는데 문제가 뭘까요? 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딱히 없고요. 친구들도 다들 바쁘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뭘까요? 바로 자책입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인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걸까? 나만 이상한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밤에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흘려보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까지 밀려오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퇴직했고 똑같이 자녀들 독립했는데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돈이 더 많아서? 건강이 더 좋아서? 아니면 원래 타고난 성격이 밝아서?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살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걸 해.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심지어 가족들한테서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걱정하는 말 같지만 속뜻은 뭘까요? 나이 드셨으니까 조용히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중년 이후의 행복에 대해 굉장히 인색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고 취미 생활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중장년층이 새로운 걸 시작하면 왜 이상하게 볼까요?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을까?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가를 배우고 싶어서 문화센터에 등록하려다가 그만뒀대요. 왜냐고요? 거울 앞에 섰는데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왜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조차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죠. 부모 봉양하고 자녀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건 이기적인 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맞나 싶은 겁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데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데 돈 쓰는 게 낭비 아닐까? 나 혼자 즐기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죠. 동창회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은근히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고 누구 아들은 어디 다니고 그러다가 나는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죠. 사실은 매일 무료하고 답답한데 겉으론 편하게 지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중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감옥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만든 죄책감이라는 감옥입니다. 이 두 개의 감옥에 갇혀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조차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한 첫 번째 장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뭘까요?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였어요. 50세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 사람들이 80세가 됐을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마트 계산원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관계들이 쌓여서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행복 물질이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언제 나올까요? 예상하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 오랜만에 친구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럴 때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뭘까요? 복권 당첨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짜릿하죠? 근데 금방 사라져요. 반면 세로토닌은요, 산책하면서 강아지 보고 웃을 때, 따뜻한 국을 천천히 마실 때 나옵니다. 잔잔하지만 오래가요. 그럼 어떻게 들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햇빛 30분 쬐기, 밥 먹을 때 천천히 30번 씹기, 자기 전에 오늘 잘한 일 하나 떠올리기.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행복 연구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이 뭘까요? 행복의 40%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60%는 타고난 성격이랑 환경이에요. 근데 40%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면 이상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70살이든 80살이든 새로운 걸 배우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과학이 답을 줬으니 이제 행복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뭘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TV 켜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이게 몇 년째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내일 산책 나가보자 마음먹어도 아침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좀 춥네.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내서 문화센터 입구까지 갔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들어가는 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민폐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그냥 돌아섭니다. 집에 와서는 뭐라고 할까요? 역시 나한테는 안 맞아. 집이 편해. 더 무서운 건 주변 반응입니다. 친구한테 수영 같이 배우자고 하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수영이야. 결국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똑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10년 후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시작할 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라운 해결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쳐요. 이제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2분 규칙입니다. 뭐냐고요? 딱 2분만 하는 겁니다. 산책 나가고 싶은데 귀찮아요? 현관문 열고 밖에 2분만 서 있으세요. 그게 다예요.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망설여져요. 전화 걸어서 2분만 통화하세요. 그럼 됩니다. 왜 2분일까요? 우리 뇌는 2분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신기한 게 뭘까요? 막상 2분 하다 보면 계속하게 돼요. 현관문 나가서 2분 서 있으니까 그냥 한 블록만 걸어볼까 하는 거예요. 친구 목소리 들으니까 좀 더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시작의 마법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하초 법칙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5초 안에 움직이세요. 5, 4, 3, 2, 1. 세고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 5초냐고요? 5초가 넘어가면 우리 뇌가 핑계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춥네.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5초 후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눈 떴어요. 산책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4, 3, 2, 1. 세고 바로 일어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화 신고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은 산책,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 모레는 감사한 일 하나 적기. 이렇게 하나씩만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들어보세요. 아침에 창문 열고 햇빛 5분 쬐기, 밥 먹을 때 30번 천천히 씹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걷기, 마트 계산원한테 고맙습니다 말하기, 자기 전에 오늘 잘한 일 하나만 떠올리기.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뭘까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이면 3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요? 세로토닌이 계속 나오거든요. 뇌가 행복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이 뭘까요? 매일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주 작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창문 여는 사람, 밥 먹을 때 천천히 씹는 사람, 계산원한테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년 후에 가장 행복해져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못했으면 어때요? 내일 하면 됩니다. 3일 못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에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뭘 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정하세요. 내일 아침에 할 2분짜리 행동 하나. 창문 열기, 현관문 나가기, 친구한테 문자 보내기. 뭐든 좋아요. 딱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5초 안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여행도 아니고 비싼 취미도 아닙니다. 아침에 창문 열고 햇빛 느끼기, 밥 먹을 때 천천히 씹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사람이에요. 뭔가 대단한 거 이뤄야 행복할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잖아요. 자녀 키우고 부모 봉양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아침에 10분 더 자고 싶으면 자세요.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세로토닌은 똑같이 나옵니다. 햇빛 쬐면 나오고, 천천히 씹으면 나오고, 감사하면 나와요. 뇌는 나이를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딱 2분만 뭔가를 해보겠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창문 열기든 현관문 나가기든 친구한테 문자 보내기든 뭐든 좋아요. 딱 2분.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면 5초만 세세요. 5, 4, 3, 2, 1.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 실천하신 거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창문 열었어요. 산책 2분 했어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같은 고민하는 분들이
여러분 댓글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용기를 내거든요. 우리 함께 행복해집시다.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고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